7월 2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1,000달러 후반대예요. 21,000달러 후반대가 지금 저항선이랑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저항선이랑 만나는 구간,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었을 때가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항상 저항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이 저항선에 따라 부딪혔을 때 매도 심리가 먼저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최근에 봐왔던 가격 중에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매도 심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좋은 의미다. 그래서 저항선 돌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은 일반적으로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지지선으로 바뀌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 돌파할 때 내가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 올라갈 때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뭐 산 사람도 있겠지만 못 산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때 기회를 놓쳤던 아쉬움 때문에 또다시 이 저항선에서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항이 뚫릴 때는 매도 심리가 발생하지만 올라가다 떨어지면 이제 매수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지지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런 저항선에서 버티고 올라간 사례도 있고 저항선으로 떨어져서 이 지지선까지 깨고 떨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확률적으로 주식에서는 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차트가 확률적으로 좀 유리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선을 그어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와 내려가는 차트가 거의 동등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저항선에서 매수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할 때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프랙탈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프랙탈은 제가 이 세 개의 고점이 나왔을 때부터 방송에서 유심히 봐왔던 패턴입니다. 이 세 개의 고점이 이제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고점과 유사한 2018년을 유심히 봐왔던 겁니다. 근데 파동의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큰 N자형 파동 안에서 이 안에 잠깐 기술적 반등이 존재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유사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마지막 박스권에 가서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저항선을 지지하는 지금과 약간 유사한 상황이 일부 존재합니다. 위에 저항대 가격은 있지만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 프랙탈이 굉장히 위험한 게 비슷한 유사한 차트를 찾았다고 해서 똑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왔을 때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대응 방법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리플레이를 해볼게요. 과거 2018년에서는 이 저항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 저항대,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보면 여기나 여기 정도 되겠죠.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상승세기와 유사한 패턴을 만들면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갔을 때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락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트레이딩 해볼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또다시 지지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한번 볼게요. 이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위에 만들었던 저항선, 꽤 나름 신뢰도가 높은 저항선이죠.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하락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저항선을 또 뚫는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락 상승이 어디까지 갔느냐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보면은 생각보다 꽤 높은 파동을 만들고 갔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간과 파동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기간과 파동.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저점 구간대에서 이루어진 기간과 고점의 높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이 길이의 산술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가에서 머무른 기간에 비례해서 고점이 어느 정도 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보다 좀 더 높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낮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기간과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매수를 하는 기간이 길수록 올라서 팔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 자금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이 기간과 이 높이도 유심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여기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이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이상의 높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간이 짧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추세 반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반등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랙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지선을 버티면서 올라갔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기간 대비해서 우리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한계치를 두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이 프랙탈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